자, 이번에는 사스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사스를 사용하시려면 그냥 쓸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 변환을 거치셔야 되거든요. 자, VS 코드를 실행할게요. 변환을 하려면,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제 노드.js를 살짝 익히신 다음에 진행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해본 결과 요 근래 들어 에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물론 뭐, 에러가 나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제가 잘못 쓴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에러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코드의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좀 눈에 익으시라고, 먼저는 그냥 VS 코드에 달려있는 확장 기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자, 플러그 익스텐션으로 가서 설치를 하나 하도록 할 건데요. SASS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스도 있고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도 있고 뷰티파이도 있고 쭉 있어요. 해본 결과 다 똑같이 잘 돼요. 다 잘 되는데 세팅하는 거를 여기서도 이제 뭐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 제가 헷갈려 해서 일단은 여기 사스의 세팅 말고 사스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라이브 사스를 인스톨 설치하시면 되고요. 인기도로 따지면 어떤 걸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얘가 좀 더 높네요. 사용률은. 자,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를 설치. 자,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확장 영역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통해서 뭔지 뭐 미리 보고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대략 맛보기라도 살짝 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 그럼 간단하게 index.html 하나 만들고요. 그냥 여기 다이렉트로 할 거예요. 통째로 다 지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느낌표하고 쓱 씁니다.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링크 태그를 통해서 그냥 작성하고 있는 index.html 문서를 기준으로 test.css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CSS 그냥 불러올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SS test.css 불러올 건데 여기 이 자리에 폴더 없이 그냥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문서 바로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은 테스트. 하지만 .css가 아니고요. 확장자 이름은 SCSS예요. S가 하나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디 갔니? S가 하나 들어간 확장자 이름입니다. test.scss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슬쩍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 싱크나 내용으로 한번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CSS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test.scs스를 건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쓰던 대로 써보겠습니다. body라고 쓸 거고요. 이 자리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겁니다. 자, 그러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썼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왼쪽에 문서를 확인해 보면
자, 열심히 만든 이 문서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죠? 그죠? 아래쪽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래 보시면 여기 watch SASS 보이시나요? 자, 라이브 컴파일러로 했기 때문에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라이브 서버는 전부 다 이렇게 눌러서 켜야 되더라고요. 자, 라이브 컴파일 버튼을 딱 눌러주면 그때 갑자기 아래쪽에 무언가가 변환됐습니다 라고 출력이 뜨고요. 왓칭이라고 떠 있습니다. 왓칭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얘를 끄기 전까지는 사스로 SCSS를 구현한 아이들을 동작하겠습니다 라고 여기 보시면 test.css와 test.map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변환했습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변환된 걸 확인을 하세요. 그럼 결과는 아래쪽에 있는 요거 끄지 않는 한 그대로 얘는 새로 고친 딱 한번 눌러주면 동작을 할 겁니다. 이제는 제가 데이터를 CSS가 아니에요. SCSS에서 값을 바꿔서 저장을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과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씁니다. 자, 한두 개 맛보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디에 자, id wrap 쓸 거고요. 필수 wrap 쓸 거고요. h1 쓸 거고 a 써서 테스트 쓰겠습니다. 자, 맛보기로 일단 볼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테스트에다가 뭔가를 작업을 했었어요. 테스트.css에다가. 하지만 이번엔 SCSS, 사스 파일에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아이드랩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가로값 90%, 높이값 100 픽셀, 마진 오토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장하면 똑같이 잘 나오네요. CSS 확인하시면 똑같이 변환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차이점이 좀 있다면 한 줄로 제가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잘 가지런하게 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출력이라는 자리에 내용이 실시간으로 계속 뭘 하고 저장할 때마다 바뀌는 게 눈에 떠야 돼요. 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원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령을 일일이 쳐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 파악하고 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뜨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라이브 와칭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잘못 쓰면 에러 나면 이제 그 자리에 뭐가 에러 났습니다 라고 나중에 뜰 테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열어가지고 꼭 출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CSS와 사스는 일단 첫 번째 관문 똑같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쓰시던 CSS 배우신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하지만 기능을 사스처럼 바꾸려고 한다면 바꾸는 기능들도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중엔 루트라고 해서 컬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변수로 따로 지정을 했었죠. 화이트 이렇게 했을 때 샵 그렇죠? 그럼 이 컬러를 쓰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는 그대로 다
컬러에 화이트라고 썼습니다. 배경 색깔도 컬러 옐로우 쓰고 샵 쓸 적에 해당하는 변수의 컬러도 우리는 썼겠죠. 자,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열심히 쓰면 똑같이 나옵니다. 변화는 어떻게 됐는가? 변환도 다른 거 없이 똑같이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형 브라우저는 이 변수를 어려워합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써먹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SCSS는 주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슬러시 별표 슬러시 똑같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하나는 슬러시 어서 많이 보던 주석인데 JS 주석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CSS 주석과 동일하기에 주석도 변환되어 넘어갑니다. 한 줄 주석은 CSS에 없는 주석이라서 변환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얘만 넘어가죠.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열심히 내가 변수를 쓴 걸 했는데 구형 브라우저가 안 되니까 결국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카피해가지고 또 썼잖아요. 자,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변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카피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너무 길어요. 옐로우라고 쓸 건데 앞에다가 뭘 붙일 거냐? 달러를 붙일 거예요. 밑에 있는 요것도 저는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 자, 달러로 붙이고 화이트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저장함과 동시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저장함과 동시에 밑에 출력 보시면 자, 변수 달러 옐로우라는 게 없어요. 대체 어딨니? 에러입니다. 당연합니다. 만든 적이 없거든요. 사스는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제이스처럼 팅 하고 튀어나와요. 바로 확인이 돼요. 콘솔창이 안 나올 뿐이지 개발자 도구나 여러 군데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느냐? SCSS, 사스는 변수가 달러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 달러 옐로우는 샵 달러 화이트는 샵 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 쓰는 기법이라면 여기다가 달러 화이트 여기도 달러 옐로우 이렇게 써주시면 공통된 사스의 변수를 CSS 변수든 다른 쪽에 직접 쓰는 거든 모두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쓰면 순서를 바꿔치기 하셔야겠죠. 그러면 옐로우 했을 때 변환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CSS는 어떻게 된다 볼게요.
자, 이름이 그대로 가는군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것까지는 제가 몰랐네. 슬프지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저도 몰랐네요. 자, 그래서 샵 돌려놓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럼 여기 둘의 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CSS에 하나는 노란색 그대로 가고요. 또 하나는 CSS 변수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래도 원래는 이렇게 바꿔놔야겠죠. 사스의 컬러 흰색이라고 그대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CSS 컬러를 그대로 반영해서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나는 주 작업 자체를 사스에서 많이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CSS의 변수를 안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변수 컨트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 쓰는 이유 자체가 필요 없고 어차피 한 군데서 컨트롤 할 테니까 이야기할 게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약간의 맛을 좀 더 보자면 한 두어 개 정도만 더 볼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나 이거 옐로우 쓰긴 썼는데 투명도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변수 쓸 때 컬러 뭐 그린 하고 OP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RGBA를 통해서 50, 200, 50, 0.5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쵸? 아예 별도로 그림 관련된 투명도에 대한 CSS를 따로 설정해서 썼었어요. 실제로. 그럼 여기다가는 달러 그린 써줍니다. 그리고 샵 32 200이면 어느 정도 되려나? F0 32 뭐 이렇게 되겠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좀 다르군요.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이 정도 아까 봤을 때 아니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투명도가 들어간다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 여기에서 써볼게요. H1에다가 가로값, 높이값,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에서 썼던 변수 달러 그린을 쓸 건데 자, 우리가 RGBA 어떻게 써요? RGBA라고 쓰고 썼잖아요. 똑같이 RGBA 쓰세요. 그리고 아까 위에 썼던 변수 사스는 달러로 시작할 뿐이에요. 변수 이름 설정 이게 다예요. 불러옵니다. 0.5 끝났습니다.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해서 스스로 RGBA의 색깔로 분포해서 써줍니다. 자동 분할.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글씨 색깔 같은 경우도 달러 화이트 변수를 설정하는 이름과 쓰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일단 여러모로 편하기는 해요. 그쵸? 근데 난 조금만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dark is 콤마 다크니스 맞나? 다크인가 보다. 자, 너무 오랜만에 써서 자 그럼 이렇게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50%라서 그레이 떠나봐요. 자, 예를 들어 한 75% 그러면 75%에 해당하는 컬러를 자동으로 알아서 변환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사스의 변수 설정하는 방법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맛보기. 우리가 썼던 기능들 중에서는 H1의 자식인 A에다가 컬러 inherit, 그쵸? 폰트 사이즈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사실 이걸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거 말고 이것만 위에 H1을 썼단 말이죠. 근데 H1을 한 번 더 써서 그 안에 A라고 하는 아이를 썼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이야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비 박스라고 썼을 때 내비 박스의 안에 있는 그리고 안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NTH child 1, 안에 있는 A 이런 식으로 쓰면 아무래도 다소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그나마 이거는 제가 줄여서 썼으니까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일 번거롭고 귀찮은 게 뭐예요? 똑같은 거 여러 번 사용하는 거죠. 사스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돼요. 한두 번 정도에 들어쓰기를 해서 H1 사이에다가 inherit text decoration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쓰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H1에다가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H1의 자식인 A 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로 사스에서는 and 그리고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인 A에다가 자 그러면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겠죠. 요 요소는 누구다? H1에 관련된 이야기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일부러 좀 긴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자, 다음 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변환된 파일 한번 살짝 보시면 따로따로 파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건 제가 맛보기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는 이 사스 폴더 파일과 CSS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파일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얘네들 같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따로 있어야 될까? 부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 따로 있어야 될까요? SCSS는 그냥 여러분이 CSS처럼 쓰시면 그건 똑같이 동작을 해요. 특이하게도 그냥 여기다 확장자 이름을 HTML 문서에다가 확장자 이름을 SCSS 하면은 그건 먹어요.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CSS로 먹기 때문에 관련해서 들어있는 변수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CSS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 들어있는 이 앞에 있는 링크 스타일 시트 얘네 때문에 얘네 덕분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자, SCSS는 원칙대로 따지자면 브라우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전처리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전처리기 즉 CSS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세팅해서 만들어준 어떤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SS로 변환하는 기능인데 차후에 내가 서버에 올릴 때는 이 SCSS 파일은 하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아이고 그냥 SCSS는 오로지 어느 용도? 관리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폴더를 여러 개로 쪼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내가 내보내는 용이다 해서 빌드라는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작업하는 용이다. 뭐 데브 아니면 뭐 디벨롭,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폴더의 이름으로 만듭니다. 저는 dist라는 폴더로 사용할 거예요. 뭐 dist를 쓰시든 뭐 dest를 쓰시든 그건 여러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 테스트 사스는 이곳 dist라는 폴더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용도고, CSS는 변환이 돼서 빌드 쪽으로 가야 되는 아이인 거죠. 나중에.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둘의 폴더는 분리돼야 됩니다. 쓸데없는 파일까지 서버에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웹서버에 올라갈 때는. 그러니 자, 그런 용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나눌 거 아니니까 삭제할게요. 자, 그러니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재설정할 수 있게끔 폴더를 쪼갤 겁니다. 쪼개려면은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사스든 라이브 컴파일러든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열어서, 자, 설치된 아이를 열으세요. 열어서 여기 보면 끝에 확장 버튼이 하나 달렸을 거예요. 누르십시오. 그러면 확장 설정이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뭐 추가 권장사항 버튼 누르면 또 뭐가 뜨겠죠. 그러면 누구를 확장 설정 버튼을 딱 누르시면 여기에 뭔가 설정하게끔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 버튼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중에 세팅 제이슨 눌러보십시오. 한 번도 열어보신 적이 없지만 사실은 이 세팅 제이슨은 그 전부터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코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존에 했던 건. 자,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테마는 자, 컬러 테마라고 해서 뜨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터미널 프로그램은 어떤 계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밖에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휠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에디터 마우스 휠 줌이라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요. 탭 사이즈, 인덴트 우리가 스페이스 2개 있었죠? 그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모두 여러분이 세팅한 내용대로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원래는 여기다 직접 써서 동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제가 체크하세요 뭐 하세요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냥 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자, 세팅 VS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 할 거냐? 이 SCSS라는 파일이 CSS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세팅으로 설정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설정에서 설정 제가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여기 설치했잖아요. 설치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이 확장 관리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그럼 확장 설정이라고 해서 켜집니다. 이 설정은 사실 왼쪽 하단에 설정해서 켜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 라이브 사스 관련된 내용만 체크할 거기 때문에 요거 바꿀 거예요. 여기 보면 각각의 내용들이 라이브 사스 컴파일 안에 세팅에 어떤 기능을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내용들의 변환하는 것들을 여기 라이브 사스 컴파일 세팅에 제너레이터 맵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변환했습니다 라고 설명 쓰는 거예요. 이 파일을 CSS로 변환하는 설명 가이드인데 굳이 이 아이가 필요 없다면 변환하는 거 없이 그냥 아예 꺼버리면 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세팅을 false.map true, false와 true 기준으로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다면 뭐 해가지고 변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왼쪽에 여기 보시면 자, 설정 버튼이 또 있어요. 없다가도 마우스 딱 올리고 가만히 되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맵 버튼을 안 쓸 거거든요. 맵 파일을 안 써볼 거거든요.
그러니 제너레이터 맵에서 왼쪽에 요거 누를 겁니다. 위에까지 잠깐 건너뛸게요. 눌러서 자, 설정을 제이슨으로 복사 써있죠? 복사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그 밑에 세팅 제이슨에서 편집 버튼 누르세요. 그냥 가면 안 되더라고요.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편집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뭔가 복잡하게 막 들어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제일 마지막에 저는 26번째 있는데 요 객체라고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써있는 요 형태에서 맨 아래에 있는 거 끝에 컴마가 안 되겠으면 컴마 쓰시고 줄 바꿔서 붙여넣기. 윈도우는 컨트롤 V, 맥은 커맨드 V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설정에 들어있던 요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지우고 안에 뭐가 들어있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설정에서 설정 이전에 할까요? 자, 왼쪽에 확장, 여러분이 설치하신 라이브소스 컴파일러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 설정 버튼이 보이시죠? 조그맣게 관리 누릅니다. 그럼 확장 설정 있어요. 확장 설정. 자, 확장 설정에서 보시면 일단 여기 Generate Map이라고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세 번째 거 있네요. 저는 자, 선택하고 보면 클릭하고 보시면 왼쪽에 설정의 아이콘이 생겨요. 그냥 마우스 갖다 대면 생겨요. 다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그죠? 자, 요 끝에 있는 거 요 기아 모양을 클릭해서 설정을 복사 그 다음에 직접 가서 쓸 거예요. setting.json에서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럼 setting.json이 열려요. JSON 별거 없어요. 그냥 객체 형식으로 앞에 프로퍼티와 끝에 있는 게 뜹니다. 안에 들어있는 라인이 10줄이 되든 2줄이 되든 1줄이 되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없어도 돼요. 세팅을 안 하신 분들은 없는 거고 하나라도 하신 분들은 한 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세팅을 많이 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랑 달라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맨 아래쪽에서 맨 마지막 라인에서 컴마 끝에 거 컴마 줄 바꿔서 붙여넣기.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 있어요. 에러 난 거예요. 저는 왜 에러 났을까요? 바로 위에 컴마가 없기 때문이에요. 컴마가 나는 위에 있는 라인하고 색깔이 좀 다른데 라고 하시면 이 컴마가 없기 때문이니까 컴마를 쓰고 밑에다가 내용 쓰시면 돼요. 원칙으로 제이슨은 마지막에 있는 항목은 컴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칙상. 하지만 얘는 세팅 관련된 이 VS 코드는 일부러 조금 풀어준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어도 괜찮으니 헷갈리면 마지막에 컴마를 딱 써주시고 저장하시면 그 다음에 추가 세팅할 게 있다 편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요거 맵 요거 끌 거예요. 저장 안 되게 끌 거예요. 그럼 true가 아니라 뭘로 바꾸면 될까요? false로 바꾸면 되겠죠.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또 가겠습니다. 또 몇 개 더 세팅해 볼 거예요. 아까 했던 설정에서 위에 자, 포맷 부분을 볼게요. 포맷 부분을 자, 제가 슥 갖다 대서 설정 클릭하고 복사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컨트롤 V 했더니 어떻게 돼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라이브 사스의 컴파일이라고 하는 컴파일이라는 기능에 세팅 부분에 들어와서 위에 거죠. 세팅 부분에 들어와서 그 안에 포맷에 들어있는 기능을 세팅하겠다 라고 써 있습니다. 라이브 사스 컴파일 settings 포맷 써 있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그 객체의 문법과 100% 똑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써요.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배열이 있다. 배열 항목 중에 하나를 세팅하겠다 라고 해서 배열 안에는 다시 객체가 있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할 건 어차피 여기 보이는 거에서 바로 쓸 거니까. 자, 포맷을 expanded가 되어 있는데 expanded가 여러분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어디 갔니? 이 CSS를 보기 편한 방식으로 바꿔내는 기법이에요. 그럼 다른 세팅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포맷 세팅 방법은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자, 그냥 뭐 컴파일, 아예 컴팩트.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한 줄로 쭈루룩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다 줄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딱히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말고 얘를 쓰려고 합니다. 세이브 패스. 자, 아무것도 없던 설정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넣어 놓긴 했습니다만 어느 위치인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CSS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뭘 작업을 했었잖아요. 똑같이 CSS라는 디렉토리 안에다 뭘 작업을 하게 할 거예요. 이때 문자니까 그리고 경로는 최상위에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냥 앞에 점 쓰시면 사스 폴더 만든 그 내부에 생성이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최상위로 가서 그 안에 폴더로 지정되게끔 컴파일 되게끔 할 겁니다. 왜? 저는 보이는 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쓸 거예요. 이거 없이. 더 정확하게 여기다가 SIC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그러면 SCSS 안에 SIC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들어있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내가 뭔가 작업을 열심히 했다라고 치면 이 데이터는 열심히 변환을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죠. 그렇게 되게끔 저는 지금 뭐 했다? 변환의 경로를 작업을 했다. 보여드리려고 잠깐 한 거지 다 닫고 나서 세팅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세이브 경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거 직접 쓰셔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 없이 설정 앞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고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세이브 패스 저장 경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냥 해서 저장을 하면 차후에는 우리는 데이터가 변환이 될 거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설정이 안 됐으니까 설정에 가서 확산 설정 똑같이 들어가서 어디로 아까 포매터 포맷 여기 있죠. 포맷을 편집 들어가서 원래 여기 위에 있어요. 있는데 그냥 제가 일일이 찾아왔어요. 누르면 아까 그 데이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세이브 패스를 슬러시 그때 슬러시 한번 붙여볼게요. 슬러시를 붙였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CSS 디렉토리 통째로 삭제를 하고요. 자,
저랑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폴더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담아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test.scss 파일을 와치 눌러보겠습니다. 생성됐고요. 안에 test.css로 됐네요. 계속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네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css 안에 sic라는 이름을 바꿔 붙일게요. 자, 그래서 css가 아니라 sic로 바꿔줄게요. 나중에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으면 그때 조금 손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경로를 세이브 패스의 경로를 css 안에 src로 잡겠습니다. 그러고 자 컴파일의 세팅 맵 그리고 여기 써있는 세팅 포맷 내용들 요것만 우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있던 폴더 데이터 싹 지울게요. 없습니다. 싹 삭제하시고 네, 싹 지우세요. 다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세팅할 거예요. 자, B 스텝 공사에 들어가는 아까 맛보기도 지웠어요. 없습니다. 자,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자, VS 코드를 열어서 자, 기본 들어가는 왼쪽에 폴더는 일단은 HTML 폴더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JS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JS 폴더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폰트성 같은 거 쓴다 그러면 폰트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SS 폴더는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면 리셋이나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이 걔네들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넣을게요. 물론 나중에 변환할 거라 내용들이 있다면 그럼 그때 가서 바꿔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페이지는 SCSS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사용할 겁니다. 자,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곳에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img 디렉토리도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같은 거 쓸 거 있으면 쓰시는데 일단 지금은 없으니까 뺄 거고요. 파일 index.html 그대로 갈 거고 자,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것은 html 내부에다가 저는 a content.html로 이동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CSS에서 사용할 때는 폴더가 두 가지였습니다. 커먼이라는 디렉토리 폴더와 또 하나의 디렉토리 이름은 src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디렉토리를 CSS 안에서 사용했었죠. 하지만 SCS 사스에서는 폴더가 조금 다릅니다. 뭐 커먼 쓰셔도 관계는 없기는 하겠지만 이 폴더는 내보낼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만약에 커먼이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언더바를 하나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rc라는 디렉토리는 똑같습니다. 언더바를 붙인 이유는요. 폴더 이름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폴더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파일들을 제가 모두 언더바를 붙여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CSS 사용할 때 썼던 variable 자, variable을 CSS 사용할 때 variable.css를 썼겠지만 우리는 이곳 사스에 들어가는 곳에는 파일 이름 자체를 언더바 variable.scss라고 저장할 겁니다. 자, 파일 앞에, 맨 앞에 언더바를 붙였어요. 자, 언더바를 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파일, 변환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스 파일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 데이터는 그대로 CSS로 변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언더바를 사용해서 쓸 거고요. 실제로 써야 되는 데이터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쓴다던가 어떤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 라는 것의 기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세팅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인덱스에서는 콘텐츠로 그냥 바로 가게끔 내용 쓰겠습니다. 다른 거 쓸 거 없이 저는 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고 이곳 사이에다가 변수 쓰고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로케이션은 현재 문서 기준으로 HTML 디렉토리 안에 A content.html로 이동해라 라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A 컨텐츠 쪽으로 오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디테일한 CSS는 쓸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 내용으로 쓴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바꿀게요. 자, 그냥 바로 목차 쓰겠습니다. 그래. H1을 기준으로 여기다가는 그냥 바로 쓸게요. SC 사실 이젠 웹 기초가 아니라 웹 심화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CSS라고 하는 아이를 보는 과정이죠. CSS 전처리기 라고 불리우는 아이고요. 목차를 이용해서 또 세팅이라든가 변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HTML 문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냥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컨텐트에서 여기 보시는 자, 사스 파일 처음에 베이직으로 불러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내용에서 자, 저는 누구를 CSS 안에 src 내부의 어떤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해서 오게 할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CSS 안에 src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b01 scss basic .css로 우리가 불러오게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만들 수 없어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커맨드인지 F12 눌러서 하실 텐데 동일한 방법으로 링크로 이동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경로 다르죠? 확장자가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이제 CSS가 아니라 SCSS라고 하는 디렉토리 내부에서 이곳에 CSS 대신에 나머지 경로는 똑같은 경로로 이 파일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SCSS라고 하는 확장자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익숙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한 줄 주석과
일반적으로서는 CSS 여러 줄 주석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컴파일 변환을 하면 첫 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실제로 이쪽에서는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와치사스 버튼 눌러서 저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확인해 보면 주석만 그대로 넘어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드의 시작에 앞서서 맛보기만 보셨으니까 이제 찾아보자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SCSS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원 사이트는 여기 sass-lang.com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서 내용을 볼 거예요.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오실 거고요. 설치하는 법 있습니다만 일단 잠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에 커런트 릴리즈 해가지고 다트사스, 라이브사스, 루비사스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패스 넘어가고요.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될 라인은 이 라이브사스입니다. 다트사스나 루비사스는 우리가 쓸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은요. 자, 위쪽에 인스톨 말고요. 런 가겠습니다. 자, 런 사스. 자, 보시면 사스라고 하는 것은 프리프로세싱 전처리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쭉 열심히 내용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스 대시 와치 인풋 SCSS 아웃풋 CSS 써 있는데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사실은 VS 코드를 제가 이용해서 설명을 했지만 원래는 여기에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를 해서 gitbash를 통해서 여기다가 명령어를 넣고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사스 watch input.css 데이터를 output.css로 내보내세요. 즉 입력한 아이가 input.scss라면 이것을 output.css 이름 파일명을 바꿔가면서 저장하세요라고 내리는 명령어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안 먹습니다. 에러만 날 뿐이에요. 왜? 아무런 것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너가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베리에이블 변수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자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의 내용 확인하시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사스 코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CSS 코드입니다. 왼쪽처럼 쓰면 오른쪽으로 변환할 거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SCSS와 SASS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SCSS고요. SASS로 바꿔볼게요. 옆에는 요겁니다. SASS입니다. 다시 돌려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차이점. 자, SASS를 사용하실 때는요, 중괄호를 안 씁니다. 쓰면 에러 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미콜론, 종료했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쓰면 에러 납니다. 세 번째, 들여쓰기. 들여쓰기 조금만 잘못해도 결과물이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스페이스와 탭 따로 인지합니다. 스페이스를 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페이스로, 탭을 썼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탭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성 하나당 한 줄씩 써야 됩니다.
with hate 한 줄에 만드시면 에러 난다는 얘기죠. with 쓰고 줄 바꾸고 hate 쓰고 줄 바꾸고 mean with 쓰고 줄 바꾸고 mean hate 쓰고 줄 바꾸고. SASS는 무조건 한 라인당 하나의 기능만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SASS. 중괄호를 안 쓴다라는 장점 대신에 들여쓰기, 줄바꿈, 모든 아이들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에러 납니다. 그리고 그 에러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들여쓰기 잘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게 SCSS란 말이죠. SASS로 저장하시면 확장자가 SA예요. SASS로 저장하시면 여기서 제가 id 랩의 자식인 h1이라고 썼을 때 들어가는 가로값 100%의 높이값 100% 쓴 이 표현을, 자, 이게 CSS 표현이에요. 만약에 SCSS 표현으로 쓴다면 id 랩 안에 가로값 100% 한 줄로 써도 되기 때문에 높이값 100% 백그라운드 컬러 쓰고 위에 어떻게 됐어요? 내부에 있다라는 뜻으로 써있기 때문에 and 자식인 h1 써서 가로값 높이값 씁니다. 자, 이건 SCSS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SASS적인 표현을 쓴다라고 하신다면 id 랩 하고 줄바꿈하고 바로 탭으로 들여쓰기. 이것도 스페이스로 2번 하는 것과 탭으로 한 번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왜? 탭을 한 번 하고 스페이스를 2번 하면요. 자,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크기가 좀 다르죠? 그거에 의해서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완전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똑같이 키보드 한 번이면 한 번. 중간에 한 번 썼네. 한 번 더 누르면 되겠지. No. 똑같이 맨 처음부터 탭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가로값 100% 엔터, 높이값 100%, 백그라운드 컬러 하고 샵 세미콜 안 써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h1은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 자기 자신의 기준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and 자식인 h1 하고 탭 들여쓰기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자, 에러가 났어요. 지금 왜냐면 저는 SCSS에다 SASS 쓰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여쓰기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100%는 누구 기준? id 랩에 기존에 있던 랩을 위드 값을 제거하고 얘로 대처하겠다라고 해석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SAS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애초에 이 SASS를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 안 하지만, 혹시라도 나는 저 중괄호 쓰는 기법이 너무 어려워서 SASS 기법으로 그냥 바꿔쓰기 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들여쓰기, 심지어 줄바꿈 쓰는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코드가 나와요. 이 점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스팅 기법, 들여쓰기라는 기법에서 SASS는 NAV 태그 내부에 UL 태그, 그 내부에 LI 태그, 자, LI 태그와 UL 태그와 LI 태그와 LI 태그는 A 태그는 같은 라인으로 있죠.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줄바꿈 처리하고 있죠. 이렇게 라인 맞추지 않으면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더라. SAS는 그렇고 SCSS는 똑같은 라인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중괄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첩 기능으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큰 덩어리는 마지막 끝나는 곳에다가 주석으로 이름을 달아서 구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레스팅 아직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중첩의 기능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안에 어디라고 쓰는 중첩의 기능은 최대 3단계까지만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4단까지 쓸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모듈화 처리한다라는 어떤 개념과 믹스인이라고 하는 개념들과 익스텐드, 오퍼레이터, 계산 같은 개념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run sas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옆에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이건 그냥 맛보기고요.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가시면 왼쪽에 사용하시는 기법, 신텍스 문법부터 시작해서 친절하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들어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